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완만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무역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인력 부족 상황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 기업들이 원자재 및 운송 비용 상승, 여기에다가 불확실한 무역 여건, 여기에다가 또 숙련 노동자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이달 15일부터 12개 지역 연방은행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이번 베이지북에서 연준이요.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비용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이 관세 부과에 따른 결과 이런 여파가 그대로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버지니아에 소재한 디스플레이 커버 제조업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이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일부의 경영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들,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연준에서도 확인을 했다. 이런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미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연준에서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오늘 증시가 뉴욕 증시도 전체적으로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한 달 전만 해도 신고가 경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70% 이상의 종목들이 조정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서 AMD도 말씀드렸지만 캐터필러, 포드, AMD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폭의 하락을 좀 겪고 있는데 자, 일단 파이퍼 제프리 크레이그 존슨 수석 시장 전략가가요. 아직 증시가 바닥을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최근에 S&P 500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2700선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받을 것이다. 2700선에서 다시 한번 그 여부를 판가름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약한 수치가 나올 때는 일종의 플래시 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5에서 10% 정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러면서 증시가 여기서 벗어나기까지 이런 조정을 벗어나기까지에는 적어도 14에서 16주 정도는 걸릴 것이다. 현재 피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그래도 오늘 대부분의 종목 엄청나게 많은 기술주들이 폭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서서 테슬라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회계연도 1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1달러 14센트를 기록했고 매출은 290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주당 순이익 96센트, 매출은 279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전년 대비로 19%가 늘어난 결과였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13.7%를 상회할 것이라는 역시 뛰어넘는 수치였고요. 2018년도 회계연도 매출 증가율이 1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이번 분기, 이번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래도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애저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6%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시장에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에는 89%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면서 조금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플랫폼 애저의 매출이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의 거래에서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 까슈쿠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처음으로 이 까슈쿠지 사례와 관련된 이야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터키 이스탄불의 이제 자국 총영사관에서 일어난 이 까슈쿠지의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터키와의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일 카슈크지가 사망한 이후에 처음 공개 연설에 나선 이 빈살만 왕세자인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매우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끔찍한 일이었고 누구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당국이 이제 터키 당국과 협력을 해서 범인을 밝혀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외신과 전체적인 세계의 언론들은 빈살만 왕세자가 카슈크지 살해 배후에 있을 거라는 이런 세간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언급이었다라고 하면서 향후 어떻게 펼쳐질지, 양상이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간 시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